매우 조심하라는 뜻으로 녹음됐습니다. 이건 코드야.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할 때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쩔 수 없어. 네 친구가 그에게 말해. 야, 형. 정체 들키지 마. 우리가 나서기 전 이 유용한 바보들이 몇 년은 더 필요해. 형. 아직 너무 일러. 이것 좀 봐. 자랑스럽게 몸을 가리고 있네. 그녀 봐. 정말 수치스러워. 그녀는 그 남자 뒤에 서 있잖아. 이슬람에서는 여자가 남자 뒤에 서야 해. 그 남자 좀 봐. 심지어 그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있어. 자, 여러분. 선글라스랑 모자 써서 미안해요. 결막염이 왼쪽 눈에서 오른쪽 눈으로 옮겨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히 정상이에요. 보통 결막염이 한쪽 눈에 생기면 90% 확률로 다른 쪽 눈으로도 옮겨간다고 하네요. 한쪽 눈이 완전히 회복된 뒤에야 다른 쪽 눈으로 옮겨가거든요. 왼쪽 눈은 정상인데 오른쪽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왜 안 되겠냐고 생각했죠. 선글라스와 모자를 써서 제 눈이 안 보일 때 더 멋져 보이려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앤서니 알바니즈는 호주 무슬림 커뮤니티에게 망신을 당한 지 이틀 만에, 그리고 소수의 야유하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특히 호주의 무슬림들이 앤서니 알바니즈에게 야유한 남성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앤서니 알바니즈는 정말 뻔뻔하게도 호주에서 가장 친절한 다문화 커뮤니티인 베트남 커뮤니티 뒤에 숨으려고 했고, 자신의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주장하려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계에 있는 일부를 포함해서 과거에 호주로 되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호주는 주로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였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동질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들은 호주에 와서 완벽하게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예로 들어 통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다른 일부 공동체의 나쁜 행동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 적응하고 주류 호주 사회에 통합된 좋은 다문화 공동체들 뒤에 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다양성을 우리 국가의 강점으로 계속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는 얼마나 뻔뻔한가요? 그는 방금 무슬림 공동체에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호주뿐만이 아닙니다. 이 주제에 조금이라도 아는 분은 제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며 항상 눈에 띄는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제 영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커뮤니티만큼 좋은 예는 없습니다. 맞아요. 베트남 커뮤니티는 90년대에 처음 이주했을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한두 세대가 지난 지금은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그들은 호주를 사랑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죠. 미국은 베트남을 폭격했고 많은 베트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호주도 그 전쟁에 참전했으며 그 전쟁은 호주에서 매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베트남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호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분께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베트남 커뮤니티가 호주에 대해 보복이나 복수 공격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도 이봐, 너희가 우리나라를 폭격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복수할 때야 라고 말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은 너희가 무슬림 국가들을 폭격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서방의 적이었던 당신들 정권을 폭격한 거예요. 우리는 대신 친절하게 알겠어요. 우리나라에 올 수 있고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앵무새들이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네요. 혹시 들리신다면요. 그렇다면 왜 베트남 커뮤니티는 무슬림 커뮤니티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통합의 완벽한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호주로 이주한 베트남인들은 실제로 사방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앤서니 알바니즈가 그 예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계속 아부하며 호주를 싫어하는 이 적대적 커뮤니티에 지나치게 맞추고 있습니다.
주말에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또 다른 업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무슬림들은 이들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웨스턴 시드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메릴랜드의 한 가족 모임에서 소동이 벌어진 뒤 3명이 입원했고 1명은 흉기에 찔렸습니다. 라마단 종료 기념 축하 자리였지만 음식 문제로 큰 싸움이 났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두고 싸웠습니다. 나는 저 난이 먹고 싶어. 이건 내 난이야. 아니, 네 난은 네가 따로 가져와. 아니, 나는 저 비리야니 갖고 싶어. 우리에겐 비리야니가 충분하지 않아. 그리고 갑자기 칼이 나와. 막 찌르네. 이게 뭐야?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라는 자랑스러운 예시죠. 우리는 그들을 지원해야 해요. 가족 모임에서 거의 치명적인 음식 싸움까지. 적어도 1명의 남성이 칼에 찔렸고 2명은 심하게 다쳤어요. 제가 보기엔 남자 20명 정도가 서로 주먹질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싸움은 근처에서 온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메릴랜드의 마크 스트리트 집에 몰려들면서 촉발됐어요. 일부는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금속 막대기 같은 걸 몇 개 봤어요. 아마도 망치도 있었던 것 같아요.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한 남성은 등에 여러 차례 찔린 상처를 입었어요. 2명은 웨스트밋, 1명은 블랙타운으로 이송됐어요. 집주인은 카메라 앞에서 말할 수 없었어요. 누가 여기 왔고 누가 왔나요? 경찰이요. 당연히 영어는 못하죠. 그는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거리를 봉쇄하고 과학수사팀도 현장에 호출됐어요. 경찰은 이 상황을 가정폭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라마단에 그친 이드 축제를 기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드는 자선과 공동체, 가족 방문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음식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 모임이 결국 법정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요. 오늘 밤 제 뒤에 보이는 이 집은 여전히 범죄 현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경찰이 빗자루 손잡이와 손전등으로 보이는 물건을 증거 봉투에 담아 가져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난투극에는 최대 25명이 연루되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서로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오늘 밤 조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네, 클레멘타인 군이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제3세계를 받아들이면 제3세계가 된다. 앤소니 알바니스는 이것이 우리의 강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문화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화는 더 적대적이고 뒤떨어져 있고 원시적이고 구시대적이며 야만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는 더 발전되어 있고 더 문명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100만 명의 일본인이 사실 저는 항상 이 예시를 듭니다. 여러분은 지난 5년 동안에만 거의 20만 명의 홍콩인이 영국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만 명입니다. 이것은 최근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커뮤니티 이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홍콩인에 의한 어떤 사회적 혼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무슬림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듣죠. 시리아인과 리비아인에 대해서도 아랍의 봄 이후의 세상에 대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죠. 하지만 홍콩인들에 대해선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제 원래 주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문화는 더 발전되어 있고 더 문명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통합에 더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건 지어낼 수 없어요.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앤소니 알바니스는 이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락해왔습니다. 우리 거리에서 인티파다를 세계화하라. 유대인을 가스실로 같은 끔찍한 구호를 외치고 헤즈볼라와 하마스 깃발을 흔들며 이란 혁명 수비대를 지지하고 3만에서 4만 명의 자국민을 학살한 잔혹한 폭군 하메네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 이로 인해 하마스조차도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계를 되돌려야 해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계를 되돌립니다. 비켜! 네가 그를 불러.
불렀잖아. 그 지출에 책임 있어. 10억 명의 사람들 말이야. 10억 명. 그는 나중에 이 숫자를 100만 명으로 수정했어. 숫자부터 제대로 정해. 나 사실 이거에 대해 트윗도 올렸어. 그게 엄청 화제가 됐지. 내가 말했잖아. 이 남자가 야 형제야 정체 들키지 마.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까지는 몇 년 더 이 유용한 바보들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 형제야 아직 너무 이르다니까. 내 형제는 분명히 알다시피 정말 화가 나 있고 속상해하고 있어. 근데 그거 알아? 앤더소니 알바니스가 이슬람 정권을 달래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 참고로 키어 스타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IRDC가 이제 런던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막 보여줬어. 그리고 키어 스타머는 지금 완전히 겁에 질려 있어. 그는 계속 이건 불법 전쟁이야. 우리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려 했거든. 네가 관여하든 안 하든 국제법 뒤에 숨으려고 하든 말든 IRDC는 국제법 따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네가 이스라엘 동맹에 참여하든 안 하든 IRDC는 여전히 너를 적으로 볼 거야. 그리고 나는 이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되면 프랑스, 독일, 호주, 영국처럼 미국과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려고 했던 이런 느슨한 동맹국들도 결국엔 어차피 이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될 거야. 미국이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 끌려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공유된 가치와 공동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이게 그 증거야. 아무리 비위를 맞춰도 결국 이렇게 됐어. 이란이 호주에 전쟁을 선포했어. 아무튼 호주에 대해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는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장거리 정찰기를 보냈어요. 이전에 말씀하신 표적 지정에 대해 고려할 때 이제 호주와 그 군사 자산을 표적으로 간주하십니까? 우리는 호주 국민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면 호주 정부가 외교 관계를 단절하거나 외교 관계 수준을 낮추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호주 정부가 공격자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격과 방어 작전을 구분할 수 없고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호주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이란을 상대로 공격자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완곡어법이나 표현을 이란의 공격에 대한 방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기 방어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공격자 편에 서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란, 우리는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동맹국을 방어할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공격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동맹에 속하지 않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려 해도 그들은 꺼져라 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방어작전과 공격작전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선포한 당신의 동맹국을 방어하더라도, 즉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당신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고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앤서니 앨버니지는 큰일 났네 라는 표정이었죠. 악마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반반으로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총리가 최악의 총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역사상 최악의 총리를 두기에 지금이 최악의 시기입니다. 우리 경제가 하락 중이며 그들은 경제 붕괴에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탓하지만 전쟁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호주는 서유럽의 2배 크기로 정말 큽니다. 그런데 한 달치 서기만 비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 공동체에 얼마나 지나치게 맞춰주고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은 호주의 다문화 담당 차관인 줄리안 힐 의원입니다. 그를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자랑스럽게 몸을 가린 채 있네요. 그녀를 보세요. 정말 수치스럽네요. 보세요. 그녀는 그의 뒤에 서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여성들이 남성 뒤에 서야 합니다. 그를 보세요. 그도 한 걸음 물러서고 있습니다. 저기 자랑스럽게 앉아있는 걸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바로 지난달에 그는
유대인들이 이슬람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증오 발언법을 적용하는 건 잊어버리세요. 그에게 증오 발언법을 적용하는 대신 그들은 오히려 가서 그와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알라의 예언자께 평생 가장 큰 적들은 누구였습니까? 어느 민족입니까? 아직도 오늘도 그래요.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고 자기도 이 말을 해야 하는데 그냥 빨리 말하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은 무함마드의 적일 뿐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무함마드에게 신학적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의 적이 되었고 무함마드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무슬림을 학살한 적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슬림을 학살한 전쟁이나 전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그 반대였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들을 비난하며 적을 도왔거나 중립을 지켰고 우리를 돕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들을 공격하고 학살했으며 그들의 여성들을 성노예나 아내로 삼고 남자들과 13세까지의 소년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적이었다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신학적 의문이 있어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예언자가 예언자라는 주장 자체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는 여전히 그들이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 담당 보조장관이 그에게 가서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유대인 맞죠? 유대인. 이건 녹음 중이니 조심하세요. 이건 녹음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쩔 수 없어요. 이것 좀 보세요. 그래도 야후드 맞죠? 이건 녹음 중이니 조심해야 해요. 그러니 야후드는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들은 당신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정말로 속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알라 예언자의 최대 적이었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그들은 알라의 예언자에게 가장 큰 시련을 주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들은 알라의 예언자에게 가장 힘든 시련을 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후디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랬는지 설명해 주세요. 알라의 예언자께서는 그렇게 관대하셨는데 그렇게 포용적이셨던 분이 그들을 메디나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오 마이 갓. 하나씩 차례로.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 우리는 쉽게 상황을 뒤집을 수 있고 당신이 호주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테러 공격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테러 관련 사망자는 무슬림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너무 짜증나게 했으니 우리는 당신들을 호주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말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중세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 사람이 추방을 얼마나 미화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무함마드가 한 게 그것만은 아닙니다. 바누크라이자 전투, 카이바르 전투도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학살했습니다. 바누카레자이 전투에서 그들 스스로의 추정에 따르면 300명에서 1000명에 이르는 유대인 소년과 남성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성들은 성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이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조심할 때, 녹음되고 있을 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녹음되지 않을 때는 무슨 말을 할지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 책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앤서니 알바니즈가 감싸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를 방패로 삼는지 아세요? 바로 완벽히 동화되고 통합된 베트남의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사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에 범죄는 있습니다. 만약 무슬림들이 그냥 단순한 경범죄 정도를 저질렀다면 괜찮아요. 저희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무슬림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해야겠네요. 이슬람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사회 구조를 위협해왔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베트남 커뮤니티가 왜 우리를 그들과 비교하나요?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문화적 규범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호주법을 베트남 불교법으로 대체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들의 문화에 대해 좀 무지합니다. 베트남은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와 싸웠지만 결국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어쨌든 다른 이야기네요.
저는 베트남 커뮤니티가 우리를 방패막이로 삼지 말라고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여러 번 했고 좋은 커뮤니티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잘 융화되었습니다. 모든 문화가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중세 사회에서 온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통합되고 현대적이고 서구화된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알바니즈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약간의 희망은 있지만 다음 총선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국만큼 심각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우리가 스스로를 고치기 전에 최소 2번 더 선거를 허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황당한 상황은 더 나빠질 겁니다. 이 말을 종이에 적어 2029년 날짜를 적어 자신에게 우편으로 보내보세요. 상황이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2번의 선거 동안 강경 우파 정당이 집권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